1월 8일 KMA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치료하던 코로나19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더라도 의료진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을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과 관련한 안내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보냈는데요. 환자에게 응급 상황이나 사고가 생기면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에 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보다 확실한 면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현장에 뛰어든 의사들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책임 소재의 문제라며 복지부 공문만으로는 완전 면책이 가능한지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협은 면책 범위와 함께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서 파견된 의료 인력의 근무 조건과 경제적 보상, 예우 등에 대해서 정부와 협의를 계속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신속하게 승인해서 2월 말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여당은 뒤늦은 대응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어제 다른 나라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니까 그제서야 정부가 나섰다며 국민이 마냥 정부를 따를 수 있을지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백신을 구하지 못할 때는 안전성 핑계로 늦추는 게 좋다고 하더니 이제는 제대로 승인받지 않은 걸 긴급하게 승인하겠다는 모순된 태도를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도 성일종 비대위원은 아직 안전성과 효과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고 3상 임상시험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각국 정부가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유럽과 미국에선 백신에 대한 회의론이 여전합니다. 미국에서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약 4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더라도 접종받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독일에선 의료진도 백신 접종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 간호사 절반가량이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의사도 약 25%가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백신의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서 안심해도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요. 알레르기 반응이 100만 명당 1.3명꼴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이나 약물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도 이 두 백신이 안전하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킨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정보로 국내에서 해외 직구 열풍이 불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가짜 민간요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한의사는 자신의 개인 방송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고추대차를 마시고 증세가 호전됐다며 바이러스 사멸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영상은 13만 명이 넘게 봤는데요. 한의사협회는 고추대가 감염병 치료에 활용된 사례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식약처도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사멸 효과가 있다는 건 거짓 정보라고 일축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입증되지 않은 민간요법들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널리 퍼지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의료인이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 의료법에 따라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의사들에게 정부가 정해놓은 의학용어만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의학 용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학계를 중심으로 현실에 맞는 의학 용어를 개선해 오고 있다며 정부가 지정하는 용어 사용을 강제화할 경우 의료기술의 발전과 세계적인 의학교육의 추세를 따라가지 못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의학용어 표준화를 위해서는 학계 논의와 신중한 검토 작업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의료인을 강제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